엄마 미안해를 같이 하더라. 나 그래서 모두가 다 부모님께 죄송하는 그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이거 근데 멤버들도 봤을 거 아니야? 멤버들은 뭐래? 지민이가 연락이 왔는데 끼 부렸네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게 사진이 있어요. 그 지금 처음에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은 되게 너무 낯선 거죠. 그치. 네가 그렇게 춤이 좋았던 적이 언제니?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면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의 생각을 좀 아버지랑의 이런 그 좀 약간 대립 관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진 꿈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집도 나갔었니? 제가요? 저는 그런 입장은 없고요. 얘 놀렸는데 지금? 집까지는 안녕하십니까? 요정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계절입니다. 뭔가 이렇게 또 보면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라는 좀 기대감을 차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군대를 다녀와서 첫 토크쇼를 하게 되는 친구입니다. 아주 반가운 친구죠. BTS의 제이홉 군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아주 이게 막 에너지가 차 있어. 제가 아마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이홉은 지금부터 한 10년간의 계획을 아마 다 짜놨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때 에너지가 막 부릉부릉합니다. 또 얼마 전에 그 르게알라드의 PS존 또 그때 그 실황을 보고 제가 굉장히 또 놀랐어요. 모셔서 마냥 편하겠습니까? 고민이 많을 테고 그럴 시기인데 좀 재미나게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또 오늘 기분 좋게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20년 전통의 경과 전문 그린넛. 저는 이 브랜드를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걸 임금님만 먹었을 거야. 귀한 음식, 귀한 재료. 이게 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너무 좋아한대잖아.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인기고 대만 다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됐어. 이런 말을 실감할 때까지 내가 산 거네. 말모 너무 맛있다. 약간 특유의 호두는 약간 씁쓸할 수 있는데 너무 바삭해. 이게 막 달콤한데 막 진짜 와 이거 먹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뭐 이런 달콤함이 아니라 은은해. 그 묻어나는 것도 없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큰일 났다. 야 이거 뭐야 피칸이야? 호두보다 더 바삭해. 이건 과자야. 아이스크림 약간 같이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같이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야 이것도 완전 위스키 안주야. 너무 이건 부드럽고 약간 밀키해. 딴 거에 비해서 되게 고소해서 이거 아이들이 먹으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집에서 이거 금방 만들 수 있게 캐슈넛 사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설탕 끓이고 해서 이렇게 살짝 입혀서.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인 거지. 이게 이제 손 많이 가고 만들기 어려워. 왜냐면 집에서 만들면 너무 끈적해지거나 너무 많이 묻어서 약간 끈적일 수 있는 그 뭔지 오히려 만들어 보신 분들이 알 텐데 그런 것들을 아주 얇게 코팅해서 하는 게 또 기술력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자, 요즘 난리죠. 스프레드. 근데 여긴 두 가지가 있네요. 스무스랑 이런 크런치. 스무스는 정말 부드럽게 구운 아몬드만 100%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간 거예요. 우와, 이거 맛을 봐야지. 기존에 이제 보통 땅콩 알러지 있으신 분들 주위에 좀 있죠. 제 주위에도 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몬드여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에 발라 먹을까? 사과와 함께 먹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 하시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점도가 너무 좋다. 나 아몬드 처음이거든? 아몬드 스프레드는 처음인 것 같아. 땅콩 스프레드만 먹었는데 약간 놀라울 정도로 맛있다. 뻑뻑한 식감도 아예 없어. 그냥 녹아. 너무 고소하고 너무 프레시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에 크런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볶은 게 들어갔잖아. 딱 씹었을 때 바삭함이 맛있어.
제이홉도 이런 맛 좋아하면 좀 이따 내가 해줘야 되겠다. 자, 요즘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몬드 스프레드로 좀 건강한 맛과 영양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스무스 진짜 맛있어. 왔다! 안녕. 반가워. 안녕하십니까. 들어와. 향이 너무 좋네. 반가워. 말 놔도 되지? 물론입니다. 야, 들어와. 낯설어가지고. 격리 한번 하자. 차렷! 면회! 더! 저 근데 사실 전역한 지 뭐 3개월이 되긴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근데 딱 각이 잡혔는데? 또 이제 하죠. 들어와. 야, 반가워. 네, 들어가. 네. 우와. 왜 그러니? 너무 멋있는데. 들어와. 이런 공간이었군요. 맞아. 너무 멋있네요. 맞죠. 또 이게. 이거 그리고 빈손으로 오기. 사실 제가 진짜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취향도 확고하시고 확실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맞춰줬어, 그래서? 아니, 맞추기에는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괜히 좀 실망을 하실까봐 되게 웃긴 부분인데 그냥 뭐 내일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스태프분들 거랑 그리고 이거 재영이 형님 거. 그거 너무 고마워. 초콜릿 뭐. 야, 우리 스텝까지 챙기는 사람. 야, 역시 가요계 후배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르구나. 야, 너무 고마워. 야, 뭐 영광입니다. 이런 것까지. 앉아. 네네. 약간 민망하긴 한데. 몇 개 본 게 있었어? 너무 많이 봤죠. 그래? 네. 진짜 저희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은 또 뭔가 채널이구나 싶어가지고. 아미가 우리 걸 안다는 거야?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어디 보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하고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놀랐어. 왜 요정 식탁에 온다 그랬지? 제이홉이? 근데 가장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 팬분들이 보는 이런 컨텐츠에 나온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좀 그런 좋은 컨텐츠에서 그러니까 뭔가 소식을 좀 알리고 되게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너무 또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봤던 또 선배님이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저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진짜 연습생 때나 이걸 준비를 할 때 진짜 러닝이란 곡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몇 년생이야? 제가 94년생입니다. 저 그래도 32. 32살입니다, 나는. 진짜 어리다. 내가 30살 때 유학이었으니까, 와. 야, 진짜 어리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러닝이 나왔을 때가 2007년이야? 그때 연습생 때니? 거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데뷔가 몇 년도야? 제 13년도 데뷔입니다. 네, 2013년도. 와, 대박이다. 그때 데뷔하는 애들이 있었구나. 좀 많이 낯간지럽네요, 네. RM은 몇 번 왔었어. 우리 집에. 진짜요? 그게 무슨, 어떤 이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여기서 술 한 두세 번 먹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앨범 만들고 막 이럴 때 내가 할게, 그냥. 앨범 만들고, 걔 솔로 앨범 만들고 그럴 때도 만나서 술 마시고 그랬었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BTS라니. 영광.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또 술자리에서 너희 member들을 이렇게 한 번씩 만났었어.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술자리에서 아무도 못 본 사람이 바로 너야. 나 거의 다 만났을걸? 정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오고 뭐 B랑 뭐 애들 그런 적은 많았었어. 저는 제가 이제 막 술자리를 많이 안 가서 술을 막 잘 못하기도 하고. 샴페인 괜찮니? 샴페인은 너무 좋죠. 그래? 또 제가 원래는 여기 올 때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을 사서 갈까 했는데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엠버서더를 나 끝났어.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거는 에글리오리에라고 이거는 내가 지금 요즘 가장 좋아하는. 정말요? 그래서 이걸 재영이 형님 좋아한다면 또 구하기 어려운 거. 감사하게 목을 적셔야죠. 에글리오리. 이거 파리 가서 있으면 무조건 사와야 돼. 진짜요? 이거 우리나라에 많지 않고. 저는 그 앙리지로 뭐 샴페인 장리지로도 맛있지.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한번 마셔봐봐. 맛있지. 이게 되게 저는 되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샴페인의 특유의 그 가끔 꼬릿꼬릿한 그런 향이 나는데 저는 사실 그걸 비손으로 하거든요. 잘못 골랐다. 근데 깔끔한데 이게 나는 거예요. 저는 술을 잘 몰라가지고. 살짝 있지. 정말요? 살짝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근데 아주 기분 좋은 산미가 있어서 그런 향들이 잘 안 나. 이제 군대 제대하고 사실은 제대하자마자 미국 갔잖아. 맞아요. LA에 있었다면서. 맞아요. 제대하고 왜 갑자기 미국을 갔어? 미국 생각은 입대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때는 이제 좀 되게 거창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전역하면은 좀 미국 가서 좀 공부도 좀 하고 어쨌든 그쪽 문화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스며들면서 좀 길게 좀 있으면서 작업도 하고 해보자. 공부처럼. 유학처럼. 맞아요.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이제 다가오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치. 뭔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정확하게 뭔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짧지만 뭐 한 달 정도를 갔다 왔는데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좀 이쪽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문화에 빨리 스며들어서 좀 빠르게 복귀 준비를 하자가 좀 있었고.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얘가 군인이었구나. 아까 왜 경찰을 왜 시켰냐면 이게 그 시간을 보낸 모든 그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나는 뭐 하고 살지가 그쵸. 네. 사회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막 엔진이 부릉부릉부릉 하거든. 그쵸, 맞아요. 나 제대하자마자 학교에 아침 6시에 갔어. 나 그거를 거의 1년 내, 그러니까 정말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그럴 정도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너도 느꼈었나? 라는 생각이 되게 궁금했었어. 그러니까 저녁 한 달쯤 남았을 때 이제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언제 시간이 가지? 언제쯤 저녁을 할까? 그래서 뭐 막 일병에서 상병 갈 때도 마찬가지고 상병에서 병장 갈 때도 이제 점점 오고 있다 와 진짜 끝나기만 해라 뭔가 다 한다 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좀 남으니까 슬슬 두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좀 쉼이라는 게 좀 이렇게 길게 가져본 적이 처음인데 이거 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걱정이 들었었던 거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빨리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생각이 들었던 거는 내가 좋아하는 그 문화에 그냥 빠져보자 그냥 거기에 있어보자가 좀 답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역하자마자 빠르게 뭐 할 거 딱 하고 그냥 준비하고 바로 미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한 달 있었다 그냥 기사 내용을 딱 보자마자 얘가 마음이 지금 엔진이 붕붕 켜졌구나. 네, 맞아요. 보통 제대하기 전에 한 10주년 계획을 세우거든. 안 그래? 나만 그러냐? 거창하게 세우죠. 맞습니다. 자, 복학하면 뭐 해서 3년 후에 뭘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었었는데 너는 사실은 해놓은 게 너무 많았잖아. 그러니까 해놓은 게 그렇게 많은데도 가서 좀 힘들었어? 그렇게 쉬는 공백 기간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더 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솔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걱정도 너무 되고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사실 물론 편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의 눈이 하나하나가 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할 거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게 너무 부대 안에서조차. 그래서 막 편안하게 쉬었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 윤리대로 그냥 좀 계속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 나도
군대 마치고 데뷔를 했지 군대 전에 연예인을 하다가 간 사람은 우리 때는 많았나? 뭐 있긴 있었지. 근데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야, 너 목욕은 어떻게 해? 다 같이 하죠. 그렇지? 네, 다 같이 왜냐면 하죠. 그 세면실에 다 들어가서 그럼 다 똑같이 해? 다 똑같이 하죠. 그냥 저도 그게 제일, 그러니까 저도 딱 훈련소 딱 들어가자마자, 아니, 이거 샤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랬을 것 라는 같아.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지고 뻔뻔하게 하자. 그냥 뻔뻔하게. 아, 오늘 뭐 연예인 몸 좀 보겠네, 다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홀딱 벗은 거죠. 제가 오히려 안 민망하려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그걸 긴장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했었을 네, 거야. 저는 그거 약간 뭔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오히려 떳떳하게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떳떳하게 가져가야 돼. 해가지고 그냥 아유 이게 연예인 몸이야 이러면서 내 입으로도 연예인이란 말은 참 이게 써본 지가 뭔가 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어떻게 보면 카메라였을 거고. 예, 그런 의미로. 그게 이제 군대 생활에서 약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너는 좀 네가 내려놔 줬네. 네, 좀 많이 저를 내려놨던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여러 가지로 훈련소 끝나고 그냥 보직 그 조교 생활을 할 때도 네가 조교였어. 저는 신교대 조교였고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좀 임무를 했었죠. 나 궁금한 거 하나. 너 그 신병교육 때 딱 갔을 때 첫날 네. 왜 빰빠바 트럼펫 소리 나잖아. 네. 그 요즘도 나니? 취침나팔. 취침나팔이요? 들어본 적이 없니? 취침나팔이 있나요 요즘? 취침나팔 없었어? 그 너무 재영 형님 시절에 그 군대를 저한테 접목을 시키시면 제가 이 공감대가 조금 아버님한테 전화해봐봐. 우리 때 있었단 말이야.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아니 근데 그럴 때 눈물 나거든.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베개에 베고 그 낯선 곳에 딱 잘 때 약간 눈물 나. 맞아요. 눈물 나니? 눈물이라기보다는 저는 너 울었구나. 아니요. 너무 즐거웠어. 아니, 쉴 수 있구나. 말이야. 아니 저는 그것보다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눕자마자 그냥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온 건가 하고 딱 눈 떴는데 그날 아침이더라고요. 정말? 예, 예. 그날 아침에 오히려 더 저는 좀 이제 슬펐죠. 좀 약간 좀 오긴 했네. 약간 이런 게. 그 다음날. 네, 첫날은 전혀 체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야, 좀 먹어. 저거 네. 샐러드를. 아니 근데 요리를 또 엄청 했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상 좀 봤는데. 근데 약간 긴장이 된다. 네가 너무 많이 봤다니까 음식 마음에 안 들, 맛이. 자주 와도 되나요? 아니, 그냥 오면 다 저 쿠팡에서 시켜주고. 앞에 쿠팡이 있더라고요. 너무 인간적인 뭔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이 아보카도는 구운 건데 그냥 그거 떠서 아보카도 완전 사랑해요. 빵에 먹어도 되고 저 샐러드랑 같이 조금 먹어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군대 생활을 어떻게 보면 좀 찐으로 했구나. 저는 사실 좀 그거 자랑스럽지? 네, 저는 진짜 떳떳하고 제 입으로 뭔가 좀 약간 굉장히 떳떳하고 그냥 그래도 진짜 잘했다. 네가 여태까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맞아요. 정말 근데 그러면서도 또 배우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정말 다양한 정말 사람이 맞아. 있다라는 거를 참 군대에서 많이 느꼈고, 근데 그게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긍정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거기에 내가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걸 느꼈던 그때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해보면서 오히려 좀 성인이 된 다음에 오히려 컨택이 좀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런 생활을 좀 해보기도 이해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좀 다른 의미로 좀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사실 데뷔 이후로 그러니까 한 생활관에서 같이 자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가지고 그런 의미로도 뭔가 되게 있잖아요. 애들끼리 모이면은 막 그냥 시도 때도 없는 그런, 야 만약에 이거 하면 하냐? 약간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 너 만약에 이거 하면 저녁한데 하냐?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시도 때 뭐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거 계속 날리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나오자마자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일하고 이러는 것들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같이 복무했던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형 덕분에
재밌게 군 생활했고 그냥 진짜 되게 술 안주거리고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아 내가 되게 헛되게 그러니까 복무를 한 게 아니구나. 그 친구들한테도 좋은 영향이었고 그럼. 이 좀 에너지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도 진짜 좀 되게 긍정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러자마자 미국에서 그렇게 막 일을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 르기 할라데 PS 줬나? 네. 그 공연 발음이 그거예요? 르기 할라데 PS 줬나? 이거 처음 들어봐요. 맨날 르갈라 하다가 정말 그 본토에 계셨던 분과 이걸 발음 들으니까 그 노란 동전 CG 남는 동전을 모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왜냐면 요즘 동전이 많이 안 쓰니까. 마이크 드롭인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제대한 너를 응원하러 그 많은 사람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전 진짜 놀랬던 게 일단 저녁 후에 첫 무대였고 맞아. 이게 좀 많이 팬분들이 좀 쉽다. 여러 가지 좀 너무 쉬기도 오래 쉬었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팀이 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엄마 미안해를 같이 하더라. 나 그래서 모두가 다 부모님께 죄송하는 그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야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그다음에 너도 되게 힘이 됐었을 것 같더라고. 너무 힘이 됐죠. 네. 저는 사실 무대 하나하나를 대충 하자라는 건 절대 없고. 그치. 약간 네. 그게 그 결의 그런 게 보였어. 좀 그쵸. 완전 우리의 결이죠. 그러니까 좀 확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를 보러 온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로 그 하나를 위해 지금 나를 응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에 대충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그게 너무 보여서 나는 이런 모습을 더 응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7명이 온 게 아니라서 나 혼자서 온 건데 이거 사람들이 좀 많이 와주셨을까 막 이런 걱정도 했었고 근데 이 걱정이 무색하게 좀 너무 환호와 막 뭐 따라 불러주시고 이런 게 일부러 더 크게 같은 느낌이 있었어. 막 내가 그 멤버가 돼주리라 약간. 약간 예 맞아요. 그래서 대신 약간 괜히 약간 그 어깨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마크롱 대통령님도 계시고 영부인도 계시고 대통령도 있었어. 네. 오. 관계자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 계시는데 좀 어깨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모습이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모습이니까 되게 보기 좋고 되게 자랑스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근데 멤버들도 봤을 거 아니야. 멤버들은 뭐래? 일단 야 너 혼자 가는 게 어딨어 막 이런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게 지민이더라고요. 지민이가 연락이 왔는데 끼 부렸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진이 있어요. 사진인데 혓바닥을 이렇게 깨물고 있는 게 있는데 끼 부렸네 라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통화를 했죠. 좀 끼 좀 많이 부렸어. 근데 되게 너도 뭔가 약간 제대할 당시에 그런 불안함들 그런 것들이 조금 위로받고 그랬겠네. 완전 위로받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개인 공연을 앞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좋은 영감이 됐고 확실히 그 에너지로 지금 요즘 되게 연습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가 그렇게 춤이 좋았던 적이 언제니? 언제서부터 난 가수가 돼야지? 일단 너무 처음 느꼈었던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거 올라오나?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아침에 막 체조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도 아침에 체조했었어. 왜 이래? 이거 아니야? 따단.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웃어요 그 노래가 있는 아침에? 노래,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율동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따라서 출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할 사람 있니? 워낙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좋아했으니까 제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몸을 좀 쓰고 막 움직이고 막 이 움직이면서 또 땀 흘리고 이런 게 되게 뭔가 심장이 뛴다.
끝나고 나서 부모님한테 쭈르륵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했어. 엄마 나 이게 너무 좋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로 막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저 어머니가 알아봐 주셨어. 네, 그게 뭔가 좀 좀 걱정, 우리 때만 해도 춤추고 막 이러면 좀 걱정하시고 좀 그랬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엄청 걱정하셨어요. 아버님이 내 아버지가- 연배신가? 61년생이십니다. 아우, 야,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너무 다행이다. 문학 선생님이셔가지고 문학 선생님이셨어요. 네, 또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또. 그래서 굉장히 좀 반대가 좀 있으셨는데 어렸을 때는 취미였어. 뭐 근데 이걸 업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조금 이제 걱정하셨구나.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원하니까 그냥 너가 좋아하면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의 생각을 좀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좀 전폭적으로 뭔가 아들이 원하는 거를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으면서 좀 트러블도 있었고 좀 되게 집도 나갔었니? 제가요? 저는 그런 배짱은 없고요. 얘 눌렸는데 지금? 집은 좀 대담함은 없었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말을 잘 듣는 편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하고 싶은데가 있어서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갔죠.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는 게 그냥 아빠 앞에서 아무 음악 없이 아빠가 그냥 갑자기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너 한번 쳐봐. 그래가지고 음악도 없이 치라니까 그냥 막 쳤어. 막 쳤는데 이제 그게 아버지가 몇 살 때야? 그게 아마 춤을 춘 후니까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애매모호한 그런 아마 근데 그걸 아마 보셨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나도 음악 한다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 굉장히 반대를 그러니까 아버지 똑같아. 음악을 직업을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다가 너무 명확해서 난 근데 그런 얘기도 못했어. 이렇게 피아노 쳐봐 그러면 안 쳐! 이러지. 오히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야. 그때인데 그걸 지기도 싫고 그다음에 공부 못한다는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막 거기서 혼자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시기인데 너는 그걸 보여드렸구나. 그냥. 저는 그냥 시키면 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키면 하고 막 뭐 주는 대로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여줘봐 하면 그러면 바로 이렇게 좀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착하구나. 얘가 어렸을 때 이 모습이었으면 너무 귀여웠을 것 같은 거야. 그냥 막 춤추고 얘가 막 그랬으면 아직도 그냥 애기 같은 얼굴이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치. 그래서 너 그 오디션 보러 갔던 그 이야기가 되게 나는 감동적이었어. 빅히트. 빅히트에서 예. 그 캐스팅 매니저가 갔을 때 맞아요. 그냥 카메라만 놓고 갔는데 네가 그 사람들이 3시간, 2-3시간 뒤에 왔는데 네가 아직 춤을 추고 있었다면서. 맞아요. 그건 100%지. 그건 누가 해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몇 살이었어? 그때는 중학교 3학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가장 반항하고 그죠? 불만이 많을 때인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여러 가지로 어머니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아버지랑의 이런 좀 약간 대립 관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진 꿈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됐든 좋으니까 뭔가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내야겠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좀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게 사춘기가 내가 정확하게 있었나? 내가 반항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나? 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가 싸운 건 아니지만 네가 전에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한테도 보여주고 너한테도 보여줘야 되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네, 정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중3 때 캐스팅이 된 거야. 맞아요. 그럼 올라왔어 서울로? 진짜 본격적으로 서울로 올라간 게 고등학교 2학년쯤인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걱정도 되지 않았어? 이거 속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건 없었니? 근데 워낙 그 당시에는 사실 설마 이 가수분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있겠어?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믿었던 거죠. 많은 부분들을 참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진심인 거를 알아봐준 그 어쨌건 회사고 레이블이니까 그냥 일단은 해봐야겠다. 생각해보면은 되게
되게 무모하게 여러 가지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뭐가 있잖아. 연습생이었다가 뭐가 되고 뭐 이게 해서 그 숙소를 정하고 하는 거기까지만 가도 사실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을 온 거를 자체 그 신사역에 입구를 나오자마자 신사역 입구 나오면 쭉 길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게 서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숙소가 있었던 건데 그냥 그거조차도 너무 좋았고 내가 여기서 안 되더라도 와, 이거 진짜 좋은 경험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때가 고1, 고2. 고등학교 2학년 12월 24일이요. 날짜까지 기억하네. 그때 사실 되게 불안하고 학교 갈 생각하고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고민이 그쵸, 있었을 그쵸, 텐데 예. 이제 왔는데 그러면 데뷔까지 한 얼마 정도 걸렸던 거야? 제가 딱 20살에 데뷔를. 한 2년 후인가? 네, 맞아요. 한 2, 3년. 2년 정도인 거죠, 2년. 어땠어? 그 2년, 2, 3년은? 지금 처음에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은 굉장히 좀 많은 좀 그런 래퍼 뭐 형님들이 있었고 되게 너무 낯선 거죠. 그치. 네, 저는 춤으로 왔는데 여긴 오히려 좀 음악적인 음악을 하고 막 랩하고 막 진짜 저녁에 막 비트 틀어가지고 막 프리스타일 랩하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왜 이거 안 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딱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팀이 춤을 좀 출 거다. 너가 와서 좀 팀의 이 주축이 돼서 춤의 주축이 돼서 좀 많이 도와주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랑 결이 다 맞나라는 어떤 네, 그쵸. 이게 여러 가지로 있었을 것 같네. 이게 내가 이게 팀이 만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나도 이 춤으로 음악을 접했던 사람으로서 이 음악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접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음악 이야기하고 저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긴 했었으니까요. 사실 춤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대도 맞고 되게 재밌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음악학교, 음악기숙사였네. 약간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거기서 부딪히는 게 되게 말대로 쉽지 않거든. 네. 왜냐면 정말 다른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랑도 부딪히기도 하고 합숙을 통하는 건 서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맞춰가는 일이니까 쉽진 않았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생존을 해야 되고. 그렇지.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치열하게 또 부딪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누구 한 명이 잘하면은 누구 한 명은 그냥 현저하게 그 순위로 매겨지는 좀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부딪히고 너무 누군가 한 명이 또 집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아파하기도 전에 내 걱정도 해야 되고.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누굴 걱정하냐. 나도 좀 생각을 해야지. 막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막 풋풋하게 막 데뷔하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 친구들 진짜 어떻게 데뷔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대. 근데 들어보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 어렸을 때 그 마음 다치고 하는 상처받고 하는 것들이잖아. 근데 그게 사실 음악할 땐 되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게 내가 음악에 더 몰두하는 일이 되기도 했거든. 너희는 어땠니? 저희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는 그냥 다 같이 음악을 하고 다 같이 좀 뭉쳐 있었던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를 그냥 그대로 풀어보자가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런 연습생 시절의 음악들도 막 찾아보면 있는데 그런 거 막 들어보면은 막 그때 그 시절이 막 생각도 나고 막 모든 반응을 음악으로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근데 그게 참 그때 그 시절만 할 수 있는 맞아.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없으면 또 안 되는 맞아요. 이랬던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저는 또 이제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야, 아보카도가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굽기만 하면 되고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요? 내가 혹시 이거는 당근 찜 빵이랑 살짝 밥은 좀 뒤로 또 하나 더 있고 지금 이거는 너무 좋아요. 와, 제가 또 당근을 되게 또 좋아해? 또 되게 잘 먹습니다.
너무 부드러운데요? 프랑스 할머니 레시피야.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지? 당근이 왜 이렇게 달지? 이걸 맨날 이렇게 해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 이거 촬영했을 때만. 근데 생각하다 보통 뭘 해주면 좋을까. 근데 오늘 너를 오면서 왜 닭고기 스프를 해줄까. 아, 야, 너무 원초적인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돼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약간 이게 할머니 레시피더라고. 어떤 할머니? 누구 할머니요? 프랑스의 어떤 할머니. 좀 더 먹어도 되나요? 아유, 내가 더 줄게. 저기 또 한참 했어. 너무 맛있네요. 이거 진짜 싸먹고 싶네요. 지금 올해 먹었던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올해가 2달밖에 안 지나죠? 아깝이. 근데 나는 오늘 네가 나온 거 중에도 정말 좋았던 게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유튜브를 가장 성공한 팀이었잖아. 아, 그렇죠. 유튜브,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에 굉장히 잘 스며든 팀이기도 하죠. 그걸로 많이 덕을 많이 받고. 예. 거기서 가장 힘을 얻었던 팀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반응이 너무 있었고. 근데 그게 그 십몇 년 전에 먼저 일어난 장본인인 거잖아.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줬고. 저는 사실 그때는 안 믿었니 너희는?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체 컨텐츠가 뭔지. 자체 컨텐츠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나?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뭐 찍으니까 와 좋다 이러면서 이게 찍은 거죠. 이거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한 거를 되게 리얼하게 담아주셨고 그 에피소드로. 근데 그게 그 해외 팬분들한테는 너무 재밌는 비하인드였나 봐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의 모습들만 보다가 그 밑에 있는 내려왔을 때 애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근데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무대에 있는 그 모습도 너무 좋지만은 그 아티스트들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뭘 먹고,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던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를 좀 잘 뭔가 건들지 않았나. 거기서 그 팬덤의 견고함?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같이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도 무대고 이 밑에도 밑에고 뭔가 이게 섞이면서 해외 반응들이 있고 또 하는 음악들도 그렇고 동시대 친구들이 흔히 갖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는 또 각자 막 번역을 해서 막 듣던 시기였어가지고 내가 가장 놀랐던 게 쌍방향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 게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모습을 팬캠으로 찍어서 같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더 놀라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찍은 거 말고 아미가 찍거나 팬들이 찍어서 올려주고 그러더니 그게 시너지가 되더니 너희가 찍은 것도 있지만 팬들이 찍은 게 더 난리잖아. 정확한 게 참 솔직히 말하면 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SNS라는 시기를 정말 잘 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니야, 그건 나는 운이라고 하기는 왜냐면 여태까지 니네가 그렇게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 SNS에 많이 뭔가 찍어서 올리고 그게 또 화제가 되고 그런 시기에 흐름을 되게 너무 잘 탔고 거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해? 그럼 그거를 우리가 더 줄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이랬던 게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해외 팬분들도 와, 이것도 좋은데? 와, 이것도 좋네? 야, 찾아보니까 이것도 있던데? 야, 이것도 있어. 너 그거 봤어? 나 봤어. 나 안 봤는데? 나 그거 봐볼게. 약간 이런 그런 네트워킹, 그러니까 뭔가 팬분들끼리의 소통도 막 되면서 이게 계속 이게 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을 되게 친근하게 느끼고 그렇게 대화해주고 그런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외부로 잘
보였던 것 같아. 그다음에 그런 소통의 방식의 장을 열어서 그게 이렇게 경고해 줄 수 있구나를 다들 알게 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됐다는 거가, 그걸 너희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같아. 아, 과찬이십니다. 저도 참, 네, 감사하죠. 네. 그렇게 해서 단단히 해서 쌓아온 게, BTS가 맨 처음에 딱 이렇게 그 반응이 딱 왔을 때, 그런 걸 네가 실질적으로 딱 느꼈을 때가 언제였니? 물론 한국에서도 너무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긴 했지만은, 해외에서 좀 많은 이렇게 반응이 있었을 때가 저는 사실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2017년 DNA라는 곡으로 AMA 뮤직 어워드를 했었는데 그때 딱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인기가 이 인기가 좀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근데 그때 야, 인기가 보통이 아니고 싶다. 이게 좀 정말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그 그치, 인기가 그치. 그 팬분들이 해주시는 그 좀 이 응원이 너무 좀 다르더라고요. 결이. 그래서 이거 DNA구나. 이게 맞나? 이게 신기하다가 있었는데 신기하면서도 솔직히 복잡한 감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무서운 거죠. 그치. 네, 너무 와, 이 사랑을 받는 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좀 잘못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두렵기도 하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좀 다큐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흔한 진부한 약간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성공하면은 나의 약간 나의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나는 집에 돌아가면은 외롭다. 공연을 빡 끝나고 왔는데 호텔 들어가면은 약간 좀 캄해지고 약간 좀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가 다큐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리고 저도 막 개인 다큐도 막 찍어보고 해서 그런지 약간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있었거든요. 그럼. 네, 그래서 나왔던 게 저는 2018년에 그 BTS 앨범으로 티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BTS 앨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앨범인데 그냥 그런 게 좀 되게 있어가지고 고스란히 그런 앨범도 나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두렵고 사실은 조금 이게 뭐지? 한데 근데 이게 너무 똑같은 스토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뭐 호텔 가서 뭐 공연하고 가서 호텔 가서 힘 빠져서 이러고 있지 뭐 호텔 가서 막 이러냐? 막 놀러 나가냐? 그건 아닌데. 되게 현실적인 건데. 나에 대한 확실한 객관화 꽤 괜찮은 모습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미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늘 어느 부분에서든 좀 많이 솔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악이 됐던 내가 인터뷰를 하던 뭐 여러 가지 내가 생활을 하든 그냥 좀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BTS로 막 데뷔하고 나서 막 열심히 활동하고 BTS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너의 행보가 좀 더 재밌더라고. 나는 치킨 누들 숲을 너무 잘 봤어. 근데 그게 진짜 인기가 많았잖아. 그게 거의 4억 뷰더라. 좀 낼 때는 좀 걱정했을 거 아니야. 그때가 2018년 정도였는데 그냥 막 약간 와, 뭐 반응도 있고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막 북적북적한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작업물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딱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놀라워. 그게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는 건 팀 내에서 너랑 남준이야. 그래 두 명인데 이들의 음악 욕심이 보통이 아닌 거야. 너무 즐거웠어. 남준이랑 얘기할 때도 너무 즐거운 거야. 워낙 또 제가 사실 다 그 친구들을 가르쳤어? 보면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음악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스스로도 자극도 받고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 음악을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가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 앨범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놀란 게 그거였어. 난 이것도 하고요. 전 이것도 하고 이것가 아니라 네가 잘하는 걸 들고 정확하게 포지셔닝이 엄청 좋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스트리트 댄서에서 시작해서 그것들을 거기에 대한 이 열망들을 끝까지 연결시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그 시절에 어떤 걸 하고 싶냐 뭘 표현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정말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 누들숲 때는 내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춤이 치킨 누들숲이라는 춤이니까 그 뉴욕의 베이스인 그런 춤이거든요. 그래서 그 춤을 가지고 그냥 풀고 싶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앨범부터 시작해서는 나는 그냥 이러고 춤 모르겠고 좀 되게 센 음악들을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 나온 앨범도 있었고 내가 했었던 춤 그러니까 스트리트 댄스의 장르의 그 춤을 가지고 뭔가 음악으로 표현하는 근데 그 음악이 결국은 제 음악인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악에서 음악의 길을 보여준다면 너는 춤에서 음악을 맞아요. 보여주는 그 길을 여는데 너무 일관성이 있고 너무 현명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이홉인 너를 통해서 네가 이런 음악들을 해주면 이게 BTS 음악이랑은 또 다르잖아. 맞아요. 그런 것들에서 훨씬 그러면 다양함을 주고 사실 그러면서 되게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음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난 싱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랩을 막 어마무시하게 하냐 뭐 개코 형처럼 하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 음악을 하는 거고 좋은 음악들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고 근데 그게 지금 막 내가 엄청 잘하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로 계속 배워 나아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부딪혀보고 이게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내가 정말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했던 게 뭔지 알아? 오사카에서 왜 스트리트 댄서랑 추고 그게 뭐지? 그 제목? 그 아이 원더라는 정국이랑 같이 했던 곡입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오사카면 맞는데? 오사카면? 잠깐만 내가 아는데. 제 음악이 맞는지 다른 음악인 거 아닌가? 다른 음악도 많이 쳤기 때문에 오사카에서도 추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도 추고 맞아 그거 네. 그게 아이 원더. 그 뭘 봤냐면 그런 스트리트 댄서들이랑 같이 네, 맞아요. 난 이 곡이 되게 좋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객관적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저는 정말 항상 냉정하게 저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잘하는 게 있고 너가 못하는 게 있어. 그리고 너의 무기가 있고 너의 되게 치부가 있어. 그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의외로 난 제이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서 어떠니? 그랬더니 너무 착하더라. 다. 정말요? 정화한테 얘기하고 리스닝 파티 맞아요. 뭐 그런 파티를 초대해서 그때 좀 기분 나쁘거나 뭐 이랬던 적 없어? 그랬더니 근데 미친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너무 좋았다고 전해줘.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진 찍어서 좀 팬들 늘었다고. 근데 정환은 정말 나이스하게 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게 뭘까? 되게 궁금했어. 근데 지금 너랑 지금 나랑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면서 그걸 네가 나한테 의도적으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대충 알거든. 우리가 다 또 선수들이잖아. 선수들이죠. 근데 어떤 툭툭 튀어나오는 단어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하는 일이 어려운 직업인데 그걸 되게 잘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이제 솔로 앨범 나오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앨범이라는 게 사실 그냥 이렇게 쭉 작업한다고 뚝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가 저한테는 너무 컸었고 근데 분명히 미국에서 좋은 곡을 만들었고 분명히 좋은 곡이 있는데 이거를 또 앨범화 시키려다 보니 너무 늦어지고. 네, 너무 늦어지고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좋은 곡을 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가지고 올해는 다 싱글 프로젝트로 다 준비를 했고요. 근데 요번에 하는 앨범은 콜라보하는 사람? 누구랑 하는 거야 요번엔? 이미 뭐 나왔을 때는 아 그래? 너 오늘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나왔더라. 저 놀랐는데 그게 떴더라고요. 가지고 이게 뭐지? 대박 씨. 그 미겔이라는 그 아티스트랑 같이 했는데 제가 오디션 준비를 할 때 그 사람 음악으로도 했고 아 정말? 네, 그 사람의 음악으로 춤을 추는 그런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아티스트인데 이야기도 좀 잘 맞아가지고 같이 좀 협업을 한 그런 곡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싱글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뉴욕에서 무대를 하면서 처음 공개를 할 거고 또 발매가 되어 있을 시점이라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뉴욕에서 발표해? 뉴욕에서 첫 무대를 공개를 합니다. 네. 이러면 좀 멋있다. 들어주십시오. 약간 이런. 근데 좀 오래 시간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준이도 아직 군대 있고 아직 군대 애들 다 있지 않아? 근데 6월에 전역해요. 그래서 벌써 다 짰구나 얘. 이게 너네 벌써 움직이는구나. 치밀하게 들어가야 돼. 치밀한 부분이 있어야 돼가지고. 너무 좋아. 네. 아 그러면 제대하자마자 뭐가 쫙 전역하자마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BTS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준이도 자기가 언제 앨범을 내고 너도 심지어 군대 있을 때 앨범이 나왔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군대를 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밀하게 막 그 안에서 뭐가 있었어. 그래서 멤버들이 각자 음악 욕심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네, 근데 그게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고. 네, 그러니까 너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자극이지. 그리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어? 나도 해야 되겠는데?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서 좀 그래도 선물 같은 그런 앨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를 정말 모두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치밀하게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BTS가 움직여야 되는 전체 일정 말고 그 사이에 막 삐죽고 서로 그것들을 계속 서로 욕심을 내주니까 사실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또 7명이다 보니까 보통 이거 파고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네. 와, 이게 7명이 각자가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르고 이제는 각자의 스타일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각자 원하는 타이밍도 막 생겨버리고 막 이러니까 와, 이게 진짜 참 이게 짜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힘들지만 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거를 우리 앨범에서 싸우면 그건 답이 없어. 옛날 모든 그룹이 깨진 이유가 그거 아니야? 오, 명심하겠습니다. 내 음악, 나는 이런 음악을 할 거야. 근데 해봐야 되거든. 그건 해보지 않으면 꿈만 생기고 욕심만 생기고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건 서로 각자 필드에서 해보는 게 되게 난 중요한데 그걸 각자 내 앨범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작은 콜라보레이션들이 사실 그게 힘이 되는 건데 난 워낙 작은 뮤지션들을 좋아해. 근데 너의 의도도 그래. 약간 그런 거지.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 팀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이게 좀 팀에 맞춰진 그런 룰대로 가다가 그냥 각자의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시점이 딱 왔을 때는 확실히 각자가 하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 분들과 되게 컨택을 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심을 이제 음악에 표현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또 협업을 해보면서 배울 것도 배우고 그냥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는 거. 근데 그러고 나서 내 걸 하면서 실패하는 것들을 있었니? 너는? 약간 슬럼프? 근데 그게 있었어? 너무 명확하게 좋은 의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 이때 이거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가 아니라 이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때 좀 더 이거를 해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도 막 있었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저는 막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과정 중에 하나고 다 하나같이 의미가 있고 그 시절에 제이홉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었구나를 이 멀리서 지금 제이홉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내가 안 되는 거를 향해서 가봤을 때 답을 참 후에 찾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안 가보면 안 돼. 되게 얇아지지 폭이. 근데 네가 지금 얘기한 되게 여러 가지가 널 굉장히 잘 들여다보는 거여서 그 구멍으로 가는 일이 사실 그게 아티스트인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가는 그 긴 행보가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 그 먼 훗날을 뒤돌아봐서 보면 안 가는 것보다 간 길이 훨씬 고통스럽지만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공감이 돼 저는. 그게 뭐가 저는 절대 그 길이 헛된 길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아니야. 네. 그걸 너무 전략적으로 간 사람들은 함정에 빠져. 오히려 얇아지고 깊어지지 못하고. 형 이거는 내가 너한테는 자신 있게 말해주는 얘기일 수 있어. 근데 그 길을 가봐야 하긴 하는 것 같아. 씨, 이거 다 탔나 봐. 잠깐만. 또 당근인가요? 아니야, 당근 아니고 오스보크라고 내가 월드 투어 어디 해? 이번에 북미 가고 대만, 태국 뭐 여러 가지로 다 싱가폴 다 돌고 저는 맘 같아서는 정말 막 그냥 뭐 진짜 다 가고 싶죠 막. 이미 사실은 그때 그 페스티벌 때문에 연습해놓은 20곡이 있잖아. 솔로로. 맞아요. 네. 일단 그렇게 솔로로 그 곡이 채워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 아까 그걸 위해 모든 사람이 달리잖아. 네. 그거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20곡을 그러니까 1시간 반, 그러니까 2시간의 공연을 하기 위한 레파투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남의 곡 부르지 않고 내 곡으로 그러니까 20 몇 곡을 채우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공연에.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그 롤라팔루자의 시카고에서 했던 공연이었고 그때 어땠어? 그때 사실 그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 솔로 공연을 열 수 있는 되게 큰 되게 발판과 여러 가지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그 곡수가 되고 그러면서 시작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연습이랑 이게 또 다르잖아. 그땐 좀 괴로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말 말 그대로 멤버 혼자 처음으로 1시간 반을 끌어가야 되는 공연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진짜 나 혼자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했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긴장도 풀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냥 제이홉의 모습이 딱 나왔지 않았나. 그게 대박인 게 그게 체조 경기장이 아니라 룰루팔루자인 거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한 그러니까 순간이지 그거 않았나. 완전 너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더했을 거고. 근데 그게 또 페스티벌이라는 게 또 아시다시피 팬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그 대중분들이 좀 많이 오니까 긴장을 했었던 거죠. 너무 큰 도전이었고 너무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이 롤러코스터. 한 번 더 가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맞아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혼자 하는 활동에 대한 의미도 지금 가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늘 팀으로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팀으로 뭐 한 막 10년 이렇게 하니까 너 지금 춤춘 거니? 근데 이게 이거 춤으로 표현한 건가? 개인으로서의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되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한 단계 앞서 나아가는 그거를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섭더라도 그냥 무서운데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의 그게 너무 막 희열이 막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사실 공연의 모습, 무대에서 모습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구나가 보여서 그런 걱정이 안 되고. 아, 우리 제이홉은 너 원래 본명이 뭐야? 정호석입니다. 본관이 어디야? 아, 하동정 씨입니다. 너 지금 너무 할아버지한테 제가 너무 이랬나요? 저 하동정 씨예요. 아직도 군대에 그런 게 있나? 3개월이 지났는데. 하동정 씨.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거잖아. 아, 제이홉이 하면 믿을 수 있어. 어우. 그러니까 난 그건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좋아 안 좋아는 또 다른 얘기고 진짜 열심히 준비할 거야는 다 알 것 같아.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게 다거든.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걸 알게 하는 게 다야. 너무 보기 좋은. 이게 너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이러면 큰일 난다. 아, 이거 10년 지금 계획 짜리여야 하는 거야. 아, 정말 막 저는 근데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 그냥 개인을 할 때는 개인이고 BTS 할 때도 그냥 한 무대 다 너무 소중했고 그냥 야, 얘 너무 착하지 않냐? 야, 너무 착한 거 말고 좀 해야 되겠어. 야, 어그로 하나만 던져. 근데 그게 네가 너무 알아서 잘 하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아, 아까 뭐 선행 너 이렇게 뭐 그건 다음에 하자. 너 칭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약간 나 운동 많이 해. 너 운동하니? 진짜 군대에서만 운동을 하고 사회 나오자마자 운동을 딱 끊더라고요, 제가. 왜? 운동을 원래 안 했구나. 막 엄청 막 선호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 정도. 뭐? 무게를 치는 웨이트가 아닌 좀 맨몸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진짜 좀 재밌는 좋아하는 스포츠는 사실 테니스. 너 테니스 한다고? 근데 저 진짜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너 내 라인으로 들어올래? 테니스 좋아하세요? 나 테니스 너무 좋아해. 그 왜 운동을 계속 해주라고 그러냐면 나중을 위해서. 너가 정말 스트레스 쌓이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 어떤 힘들었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운동밖에 없는 거야. 진짜 저는 너무 운동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치더라고요. 그 기초 체력을 해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웨이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좀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테니스 나름 그 초등부에서 막 뽑혀가지고 막 했던 친구인데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하지. 근데 거기에 대한 옛날의 그 향수와 그 갈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나 테니스 선수를 꿈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뽑혔었어? 어렸을 때? 근데 그때는 뽑혔다라기보다는 할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뭐 꿈! 꿈이요. 되게 오만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아직 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어떤 거 하고 싶어? 왜 그게 오만해? 너무 욕심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돈이라는 거는 사실 당연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사실 저는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오기 때문에 되게 그런 감정 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네가 열심히 하니까 따라왔다는 게 너무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될 거야. 와우. 시골 할머니 집에서 못 먹었던 느낌일 저 거야. 찍어도 되나요?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지금 찍지 마. 저 혹시 바로 스토리 올려도 되나요? 잠깐만 아직 안 돼. 그럼 꿈은 뭐라 그랬어? 저의 꿈은 좀 원대하게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과 그 음악들로 그 무대를 좀 오래오래 하고 싶다가 제 꿈이고요. 나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막 이제 체조 경기장 못해. 네. 그러면 근데 그건 뭐 제 운명인 거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사실 그 크기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아, 뭐 언제까지 뭐 영원할 수가 있겠나. 이런 이 사랑도 이 관심도. 그냥 찍어도 되나요? 이제 잠깐만 나 당근 하나만 넣을게. 그래도 누가 좀 미적으로 뭐가 좀 딸리는 것 같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충분히 너무 이뻐요. 그래서 뭐 사실 언제까지 영원할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순리대로 알아서 이게 천천히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었으면은 분명하게 저는 아래로 내려가는 또 단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 상처받지 않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또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평생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나 여기에서만 공연할 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곧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일 거고 그냥 이거를 좀 오래오래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다가 좀 꿈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거창한 약간 아니야. 네. 그게 여기 나왔던 어떤 사람들이 했던 얘기보다 훨씬 나는 현실적인 얘기 같아. 네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화려함이 꺼져도 되게 멋질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번 먹어도 될까요? 빨리 먹어. 미안해. 식기 전에 어. 이거는 근데 요리에 뭐 명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소붓고. 오소붓고. 조금 이게 약간 이 정강이 쌀이 옆에 붙어서 쫄깃하고 약간 갈비 같기도 한데 기름 많이 없고. 어떠니? 근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부드러운데요? 토마토 소스 이 라구의 향이 좀 느껴지니? 네, 너무 맛있어요 지금. 약간 젤리 같기도 하고 장조림 같기도 하고. 밥이랑 뭐냐면 저 밥이랑 같이 먹어. 근데 약간 좀 되게 고슬한데요? 밥이 네. 잘 지었지? 네, 되게 뭔가. 또 까다로운데 얘가. 광주잖아. 어머님 음식 솜씨도 대단하시니? 어머니가 좀 많이 음식을 좀 많이 챙겨주시죠. 나중에 이적이라는 친구랑 같이 한번 보자. 아니 만났었니? 아니요, 처음.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의외로 너 없더라고. 저 사람을 잘 많이 안 왜? 만나가지고. 사람을 싫어하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근데 막상 자리 가면 너무 잘 놀아요. 막 이야기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막상 그 나가기 전에 그냥 뭐 집에서 쉬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너무 고맙고. 예. 그럼 서울 활동은 없어? 한국 활동은 없니? 근데 이게 한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영이 형이라면 이 많은 나의 이 감정을 좀 전달을 할 수가 있는 되게 여러 가지로 잘 끌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되게 없지 않아의 그런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아야 핑계고 나갔어야지. 일단 너무 행복한 건 오늘 그냥 또 너무 괜찮은 친구를 만났구나. 그거 맞아요. 너무 즐겁고 그다음에 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왠 줄 알고 그다음에 너무 꼴보기 싫은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네가 너무 바른 사람이라 너무 칭찬해. 진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 이제 나 집에 초대해 줄 거니? 물론. 지금 이거 뭐 나 초대해 줄 거지? 물론입니다. 뭐 해줄 거야? 저는 사실 요리를 못하는데 뭘 해드려야 될까요? 최고의 배달 음식을 써서 요즘 또 딜리버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잘하고 그다음에 잘 갔다 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투어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안녕. 안녕. 어우. 너?
전화할게. 네. 내가 너 전화번호 줬지? 네. 오케이. 안녕.